끝까지 몰려있는. 어떤 그런 아픔이나 쓰라리면 근본적으로 마음 가운데 잘 담을 거거든요. 현재 현주소가 어때 그분들 상황이? 고사 직전이에요. 고사 직전. 재래시장도 뭔가하니 좀 뭔가 장인 정신이라. 네, 간절히 원하는 걸 적고 또 적고 또 되네요. 스님 그 그건 가로수길에 불가능. 네. 가수 그 힙합 가수 아, 네, 신문 들어봐. 예, 신문 봤어. 리쌍의 게리 게리. 아십니까? 뭐 저 러닝맨에 나오는. 우리 스님은 모르시는 야. 게 없어요. 아니. 하이파이브. 그러니까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 세입자를 네, 내보내는 봤어. 것 때문에 그래, 뭐 난리가 났지. 예,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 맞았어. 그래서 뭐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뭐 건물주 편드는 사람도 있고, 네. 예, 뭐 이렇게 좀 양쪽으로 좀 나눠 있던데, 근데 이거 이제 보면서 용산 참사 떠올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 예, 문제가 좀 심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용산 참사도 벌써 이제 7년 이제 7주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거 보면서 딱 그랬던 게 이 정부가 서민들 편을 들은 적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여기는 박원순 시장님이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렇게 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 당시에 경찰청장 하던 김석기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 사람이 수도경찰서 서장했었다. 신분이 있고 잘 알아요. 근데 그때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랬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뭐 보수 진보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 이제 무슨 일이 나게 되면 이제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뭔가 아니 그 정책적인 흐름이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저 리쌍이 하는 게 뭐 우장창창? 네. 진짜 우장창 우장창창. 우장창창 부시네 이름이. 거기 이제 새든 네, 새든 상점. 집에 네. 상전 이름이 우장창창이네. 그러니까 지금 그때 용산 참사 때도 보면 그게 그 용산을 뭐 개발한다고 내 용산이 좀 이게 좀 약간 좀 다른 차원의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있는 산이 구룡산이거든. 근데 원래 용이 들어간 산, 이 용산이라는 데가 원래 풍수지리학적으로 보면 그 용산에 천단이 있었어. 옛날에 조선시대 계속 제사 지내는 곳이야. 구룡산, 계룡산. 원래 용이 들어가게 되면 서기가 있는 곳이거든. 이 이름은 아무나 던지는 게 아니라. 근데 용산이라고 나오니까 이제 그건 좀 약간 다른 얘기지만 그 전에도 이제 공군 참모 총장 하신 분이야. 아 스님, 정말 옛날에 선인들이 그 뭔가 지어놓은 지명이라는 게 이게 정말 보통 장난이 아닌데 이래. 그 무슨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했더니 항구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이런 비행장을 만들려면 전부 다 도면을 떠가지고 미 국방성에 가서 펜타곤 가서 도장을 맡아야 되는데 그게 전부 다 해가지고 이제 몇 년 해가지고 국방성 펜타곤 갔대요. 딱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미 공군 장성들이 쫙 앉아 있더라는 거야. 그 영어 잘하는 친구가 쭉 설명했더니 전혀 한 번도 한국에 와보지도 않은 친구들이 딱 그 도면을 보더니 이거 잘못됐다 그러더래. 그게 나와가지고 빨간 그런 그 색연필로 쫙쫙 이렇게 놓으라고. 원래 이렇게인데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활주를 방향을 틀어라. 잘못됐다. 속으로 자식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한국에 와보지도 않고 말이야. 있다는 거 아니야. 그 할 수 없이 뭐 거기서 거절할 수 없으니까 연구해서 다시 가져오겠다. 그 왔다는 거야. 근데 다 와가지고 비행장을 그 친구들이 그려준 대로 와서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게 그 친구들이 비행장을 딱 이렇게 놓으라고 줄을 거주는 보니까 이쪽이 지명 이름이 비상리야. 비행기가 뜬다 이거야. 뜬다는 거구나. 활줄 비한이더라는 거야. 지명이 옛날 도인들이 한 말씩 딱딱 그래서 그 동네 가보니까 언제부터인지 수천년서도 그런 이름이 나온 거야. 그 그게 청주비행장이야. 대구 옆에 가면 구랄이라고 이런. 그런데 이 용산이라는 데가 이게 용이라는 데가 용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용산을 개발하는 것도 전체적인 개발 그 거대한 계획 있잖아. 그러다 한동안 그 70년 됐다니까 그 당시에 그 일 때문에
딜레이 됐잖아. 네. 다들 요즘에 또 용산 개발한다고 나오잖아. 언젠간 하겠지. 미군 부대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럼 돈으로 막 밀고 막 힘으로 밀고 권력으로 밀고 이러진 말아야 된다 이거지. 나라가 갑질해서 되겠냐 이거지. 난 항상 안타까운 게 많은 사람 재벌들 뭐 이건 둘째 쳐놓고 그것도 그렇지만은 뭔가 어려운들 공복이란 말세 공복. 이른바 옛날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나라 대통령도 그 사람 뽑아가지고 국민들 좀 잘 다스려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니라. 경찰서에는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도 좀 뭐 그 후에도 뭐 김석기 씨 뭐 저 여러 가지 뭐 얘기도 하고 있지만 뭐냐면 좀 섬세해야지. 섬세하고 국민을 다스리는데 그치 아가다르고 고다른 거 아니라 좀 더 뭔가 우리가 좀 더 배려하는 국민들을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또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단속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뭐가 있는 거 아니 지금 요번에 뭐 성주에 가서도 뭐가 누가 막 가담해서 막 갔다든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 당시도 뭐 전국 철거민연합 뭐 전철련이라고 해가지고 그분들도 보통 그런 그 뭔가 강력한 어떤 단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이 좀 서로 뭐 무슨 강압적인 어떤 그런 흐름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게 참 안타까운 거지. 이게 좀 얘기를 좀 들어주고 또 마음도 좀 헤아려주고. 그렇지. 네. 네. 자 아무튼 이제 재개발도 대기업의 횡포도 문제이긴 하지만 네. 우리 장사의 신께서 생각하실 때 뭘 준비를 하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그래도 이 갑질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가진 내 걸 가지고 참 이렇게 좀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준비?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자영업이라고 하는 게 내몰려서 하는 거고 또 자영업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는 청년 실업이 있기 때문에 취업이 안 돼서 자영업으로 뛰어든다 하는데 사실 더 심각한 건 한번 취업을 했다가 대리점 달았을 때 4, 5년 차에 이거 비전 안 보이는데 그리고 나오는 인력도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 2015년하고 비교를 해서 30대 1인 자영업자입니다. 그 얘기 뭐냐? 직원 없는 거예요. 혼자 뛰는 자영업자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17,000명이 늘어났어요. 17,000명이 직원 없이 해요. 그러면 효율성은 생길지 모르겠으나 이분들이 과연 영속성이 있을까? 지속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들은 자영업에 대한 뭐 이런 얘기 드리면 뭐 악플 엄청 달리겠지만 자격증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자영업 자격증. 그 자격증은 최소한 회계, 재무,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거 있죠.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이걸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저 새끼 저거 지방 스님 모시고 옆에서 아주 막 지 맘대로 이럴지 모르겠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회적 비용이 다 증발을 하고 났을 때 10년, 20년 퇴직금 받아갖고 그걸로 은행 대출 받아갖고 겨우 넣죠. 그럼 이 구조가 왜 악순환이냐? 자금이 여유롭질 않으니까 운영 자금이 없으니까 박해져요. 서비스 하나 못 내줘. 그렇지. 새로운 손님 있으면 이렇게 좀 꼬드겨야 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생 장사예요. 연애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감동하게끔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데 그렇지. 대출 5천만 원 받아왔는데 어떻게 계란 후라이를 줘?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좋은 얘기네. 김치 더 달라고 그러면 눈을 겨요. 좋은 얘기네. 김치만 먹니? 웃겨 죽겠어. 아니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덤비니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 내가 2번 다시 오난 바라 그러면 돌린다고요? 그 내가 하나 재미난 얘기. 인천 공소운동제 있잖아요. 네. 인천 공소운동장 옆에 유명한 갈비탕집이 있었어. 근데 그 갈비탕집이 뭐냐면 주인이 아주 인색한 사람이라. 근데 그 주방장이 아주 그 주인을 싫어해. 네네. 근데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주방장을 못 내보는 거야. 에라이 망해버려야지. 망해버려. 그냥 막 갈비를 막 쳐서 줄 거야. 근데 대박 났구나. 맞죠? 그 집이 아주 유명해졌어. 그래가지고 갈비탕집이 막 커지. 그러니까 이게 참 아까 자격증 된데 적어도 무슨 장사라거나 조그만 뭘 한다 하더라도 아까 좋네 기업 회계는 아니라도 뭔가 수지 타산이라도 최소한에 뭘 알아야 돼. 재무제표라거나 뭐 최소한.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걸 뭘 알아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당장 지금 요즘에 절에서도 김치를 만들면 김치가 배추가 얼마야? 그러면 비싸.
근데 신도가 와갖고 계속 김치만 먹어 막 300g씩. 얼마나 먹이는데. 근데 이게 그 스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아 이거는 또 놓친 거구나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투자 수익률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컨설턴트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뭐 맥킨지나 뭐 이런 데 쓰면은 뭐 페이퍼 이만큼 만들어 줍니다. 몇 억씩 받아요. 근데 자영업자가 내가 과연 1억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나는 얼마를 벌어야 내가 장사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를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저는 이걸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안 배운 상태에서 운영을 하면 뭐랑 똑같냐면 면허증 운전면허증 안 따갖고 그냥 마음대로 뭐라도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15살짜리도 끌고 나가도 되고 면허가 없으면 파란불에 가란 소리인지 빨간불에 서란 소리인지 이것도 몰라요. 그죠? 비보호는 어떻게 가야 되고 그러니까 충돌 나는 거예요. 사회하고. 그러니까 저는 투자 수익률 같은 경우도 내가 1억 투자를 하면 연간 총 매출이 2억은 나와야 되고 그 2억 나온 상태에서 내가 20% 정도 남으면 정말 잘하는 건데 그 비율이 지수가 2가 나와야 돼요. 2배는 벌어줘야 네, 그러면 한 달에 겨우 28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벌 수 있는 게 정상인데 TV만 보고 전단지만 봅니다. 사업 설명회 가갖고 막 이렇게 그렇죠. 본사에서 돈은 있고. 본사에서 막 지원해준대. 그럼 내가 난 1억만 넣고 한 2억만 넣어도 한 8,900씩 번대잖아. 그리고 시작을 하니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니까 맨날 본사에다만 욕을 해요. 프랜차이즈 본사들 요새 욕먹는 거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그래 내가 악착같이는 가맹점들한테 내가 지갑 탈탈 털어서 난 니들 거지 만들 거야라고 하는 놈이 누가 있냐고요. 그렇죠. 오히려 이 아이템이 잘 돼. 요새 주씨가 잘 돼 그러면 그 옆에 주서가 생겨요. 그 뒷집은 주수가 생기고. 미투 브랜드들이 쫓아오면은 이 주씨라고 하는 제일 먼저 같은 친구가 반경 500m 안에 아무도 우리는 가맹점 안 내줄 거예요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광 스님이 주스 이러고 시작을 하잖아요. 바로 옆집에 만드는 건 법적 제재를 못 한다니까요. 그렇지. 그런 것들이 전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깎아먹는 게 아닌가.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도 물론 큰 문제입니다만 미투 브랜드 만들어서 공멸하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 내는 너무 큰데 그냥 좋아. 그러니까 아까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자격증 네.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자영업을 하는데 망하는 사람의 데이터의 숫자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좀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막 만들어내서 망하게 하는 바에는 그 손실된 부분을 차라리 어떤 기관을 하나 해서 자영업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배운 사람들한테만 허가를 내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는 더 싸게 현재 뭐 소상공인도 대출 있지만 그렇습니다. 뭐 더 싸게 네. 이렇게 대출을 몇 교육- 시간 이수를 하면 너는 6개월 동안 남들 돈 벌 때 교육 받고 네. 니도 안 망하고 네 가족도 행복할 수 있는 거 지켰으니까 네, 네. 그러면 뭐 세제를 좀 감면을 해준다. 네, 이런 네. 게 있어야 가서 6개월씩 공부를 굉장히 좋은 말씀 그- 같아요. 예. 이 창업 스쿨이라는 게 정말 절실한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나라에도 뭐 MBA가 많이 있고 있습니다. 와튼 MBA 같은 거 이렇게 쭉 보면 커리큘럼 보면 우선 회계부터 가르쳐. 예, 예. 회계. MBA가 그냥 뭐 널널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사업을 한다는 게 그냥 덜렁덜렁 하는 게 아니라 좀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해야 되고 이게 뭔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나라에서 뭔가 창업 스쿨을 뭐 곳곳마다 해가지고 한다든지 뭐 그런 제도가 확실히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관이 뭐 대출 받아서 뭐 해서 그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그게 대출 받아 누가 돈을 또 그 사람한테 넘어가면 좋은데 그냥 이건 그냥 증권 무슨 뭐가 나면 그냥 증권 증반해보자 뭐 몇 네, 조가 네. 날라갔다 몇 조가 날라갔다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라.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냥 냉정히 보면 쉬워요. 그 안에는 최소한 메뉴 이름을 붙이는 것도 가르쳐 주고 글 쓰는 것도 좀 가르쳐 줘야 현수막이고 이런 게 나오죠. 제가 강연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은 먹기도 전에 맛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뭐냐면 그냥 메뉴만 딱 듣고도 그 좀 맛있겠다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스님 모시고 우리 MC분 모시고 셋이서 식사하러 가시죠 그러고 이 골목을 나가는데 쭉 중국집들이 있는데 이쪽은 그냥 짜장면이라고 붙어 있고요. 네. 오른쪽은 32cm 짜장면이라고 있으면 어디 가실 것 같으세요? 확 오네요. 어디 갈 것 같아요? 32cm. 32cm. 32cm를 가는 이유는 호기심이잖아요. 그렇죠. 그 호자가 좋을 호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이한 걸 도전하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호기심, 좋은 감정이 있잖아요.
들어갔어요. 똑같은 짜장면을 내더라도 공장은 같아, 주방은 같은데도 똑같은 짜장면을 내더라도 이 집 걸 먹으면 맛있게 돼 있어요. 여기다 한 가지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벽에다 깔끔하게 그걸 잘 쓰시는 분한테 그냥 휘어 하나 받아가지고 딱 써놓는 거예요. 짜장면은 32cm가 맛있습니다. 아, 근데 뇌가 설득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해야 되겠다 저거. 연애 편지하고 있을 때는 보세요. 제가 스님한테 문자 보내고 그럴 때 그냥 막 보내겠어요? 굉장히 아니야 을보단 의가 난 것 같아. 이런 조심을 하잖아요. 무슨 배짱으로 고객들한테 그냥 남들 다 쓰는 짜장면, 칼국수, 냉면 이러고 써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런 알겠습니다. 교육을 좀 하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대박 나는 창업 노하우,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한번 이제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죠. 어차피 뭐 시작한 사람이면 뭐 작던 크던 성공을 해야 됩니다. 자, 내가 성공해야지 골목이 살고 골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광스님과 그리고 우리 김유진 씨가 알고 계시는 방법들을 통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세요. 자, 지금부터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일단 첫 번째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요거는 좀 짧게. 네.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합니까? 우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고객을 먼저 생각해야지.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네. 아, 고객을 사랑하는. 고객을 내 몸처럼 우리가 항상 물건을 만들더라도 내 아들 딸들이 쓸 것처럼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정말로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 그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은 뭐냐면 둘이 아니고 하나인 마음이지. 하나인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뭐냐면 사랑이 확실히. 그러니까 대체로 음식 옛날에 우리 그러잖아요. 음식을 하나 만들거나 뭘 지금 음식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음식을 만들거나 뭘 한다 하더라도 숙수라고 그러잖아. 네. 숙수. 손에 익어야 되거든. 진짜로 손맛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아까도 인생은 장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법당을 이렇게 운영하는 거 어떻게 보면 장사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뭐 인격을 판다고 그럴까? 그렇죠. 인격. 뭐 인격을 판다고 그럴까? 무슨 뭘 이렇게 뭔가 하여간에 그 신도들을 고객이라고 말하긴 뭘 하지만 하여간에 이렇게 오시잖아. 그지? 그러면 신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난 하나인 마음. 뭐 꼭 장사라기보다는 말이지. 네. 그러니까 저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뭘 얻어갈 수 있을까? 인생에 뭔가 나는 음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 음식도 뭐냐면 음식을 먹는다. 음식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난. 음식은 대화다. 우리 절에서도 좋은 음식들이 많잖아. 사찰 네. 음식. 사찰 음식 종류가 많거든. 근데 사찰 음식들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그 음식을 이렇게 하면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과 대화를 하는. 사찰 음식 중에 뭐 건강 음식이라고 네, 일류 네. 음식이라고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무슨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산다. 뭐 다른 종에서 그러죠.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상대방을 나와 하나인 마음. 결국 뭐냐면 믿음이지 믿음. 저 사람이 얼마나 나를 뭔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뭔가 아니 믿음이 가거든. 신심부리라고 그랬거든. 하나가 되는 사랑은 신심이고 그것이 이른바 말하면 내 마음 가운데 자신감을 양성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마음, 상대 무슨 고객들을 투철하게 사랑하는가. 이걸 내가 꼭 얘기하고 싶어. 네. 자,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창업 장르가 이제 음식이 많아요. 많죠. 음식이 대부분인데 강조하고 싶은 노하우. 일단 시작할 때 마음가짐 중에 노하우들이 없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냥 한 줄만 선물 드리자면 장사는 브랜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장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브랜드가 하는 거라면 1등부터 100등까지 나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뉜 이유는 뭐냐? 똑같은 조건, 똑같은 음식, 똑같은 환경에서 하는데 사람이 얼마만큼 스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고객을 이렇게 뭐 추상적이고 거창하게 막 저는 사랑하다 이런 얘기까지는 감히 못 하겠어요. 근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제발 고객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자고요. 아니 밥집을 들어갔는데 한 집은 A라는 집이 있고 B라는 집인데 A라는 집은 소주 회사에서 주는 플라스틱 물통 그것도 찌그러진 거 주고 한쪽은 스테인레스 예쁘게 닦아가지고 지문도 안 나게 나온 거 2개를 줘요. 어떻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뻔하죠? 그런데다가 제가 참 감동 느꼈던 건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내 몸처럼 고객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배려와 디테일이 살아야 돼요. 어느 집을 갔는데 김을 이렇게 대빨에다가 그냥 앞뒤를 쓱 구워주어서 간장을 주는데 세상에 저 그날 그 자리에서 사진 찍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김 위에 물수건을 올려놔준 거예요. 김 위에요? 김 위에요. 김 이렇게 대바구니인데다가 김을 쫙 구운 걸 넣고 가운데다가 간장 종지를 올려놓고 옆에다가 끼워놨어요. 일회용 물티슈를. 보는 순간 이런 거죠. 아, 이 집은 고객을 그냥 꿰고 있구나. 그냥 이해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죠. 보통 식당 가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아, 저희는 저희 가족을 먹일 기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족이 누군데요, 도대체? 그때 은퇴한 남편이래. 그러면 애는요, 손녀는요. 아, 손녀 먹이려면 장 다시 봐와야지. 이런 게 사실은 어떤 뭐 좀 농담이긴 합니다만 외식업을 하는 분들의 기본 자세가 내가 쪽을 먹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윗감이 오고 내 손녀한테 그렇죠. 먹일 음식은 사실 아닌 경우가 타겟팅을 정확하게 좀 해야죠. 좀 꽤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장사는 브랜드가 아니고 사람이 하는 거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업 성공하고 싶다면 이렇게 두 번째, 고객이 가장 싫어하는 건 손해 보는 거다라고 네 책에 있는 내용이죠. 네. 예, 책에 있는 내용인데 저도 가끔 이제 식당 가보면 이 선택할 뭐 먹을까, 네네. 특히 중국집 가도 그렇죠.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고민을 네. 했는데 누군가가 개발해낸 게 짬짜면이잖아요. 네네. 아, 그거 획기적인 거였어요. 고객은 아마추어한테 돈을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어요. 네? 아마추어한테 돈을 지불하고자 그 하는 가게. 의사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프로페셔널한테 제대로 된 상품을 내 돈을 내고 먹고 싶은 거지. 어정쩡하고 품새를 보니까 빨간 띠를 달긴 달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게 드러나요. 서비스에서부터 인사하는 거 하나까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제가 매니지먼트 교육을 하는데 전 컨설팅은 못해요. 컨설팅은 링거예요. 꽂아주는 동안만, 주사기를 꽂는 동안만 영양가가 유지가 돼요. 근데 저는 제게 있어서 브랜드는 이 식당들은 빅뱅이고 소녀시대예요. 그래서 전 그 그분들을 조금 더 탄탄하게 경쟁력 있게 만들어서 전국 무대에 세울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제 직업인데 핵심적인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런 거죠. 누구와 또 비슷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비슷한 게 무조건 떨어져야 된다, 막 격리돼야 된다 이래서 무슨 뭐 트러플 삼겹살 뭐 이런 거 하면은 경쟁자하고도 멀어지지만 고객하고도 멀어져요. 이게 가장 무식한 멍청한 차별화예요. 차별화는 나와 시장을 나눠 먹고 있는 내 경쟁자들 라이벌들과는 멀어지지만 고객하고는 한없이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고객이 손해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 100가지는 사실은 장사 근육이 좀 생겨야 돼요. 아파도 보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좀 생기면 스스로들 배려가 생기죠. 이쑤시개 맛있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그 산채 비빔밥 이런 거 먹고 나왔는데 마지막에 이쑤시개 카운터 앞에 초록색 녹말로 된 거 딱 있어요. 자연 환경 뭐 생각하고 좋습니다. 딱 쓰시는데 딱 부러지잖아요. 그 누군 왜 이렇게 잘 부러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뺀다고 막 그 애쓰는 사이에 맛있었던 그 추억 기억은 다 없어져요. 맞아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감점 요소가 마지막에 나오니까. 또 어느 집을 갔더니 세상에 이쑤시개 두 종류를 내는데 하나는 치간 칫솔 같은 느낌의 이쑤시개예요. 딱 이렇게 속까지 할 수 있는. 그냥 그걸 보면서 제가 딱 생각을 하나 한 거죠. 장사는 전략이고 디테일이다. 이 디테일을 살리지 못하면 절대 고객의 마음을 얻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스님, 네. 식당 가셨는데 원래 내가 알고 있는 스파게티 맛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맛이 없어요 지금. 네. 어떻게 하십니까? 돈 그냥 다 주고 나오십니까? 예를 들면? 이거 참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원래 단여형과 유성도 오페라 지금 뭐냐면 아니 스님 일단 그러니까 다 드시고 나오시고. 예. 몽관이 예. 중이 돼서 살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맛을 별로 안 따져. 그러니까 저한테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중이 돼서 살다 보니까 우리 중들은 뭐냐면 저는 다 준대로 맛있어요. 먹는 거야. 그 준대로 먹는 거지. 그러니까 우선 맛이 만일에 없는 집에 가서 그래도 주는 걸 어떻게 양식 만들었으니까 버릴 수는 없잖아. 화를 낼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만일에 진짜 맛이 없는 음식이다. 근데 사실은 맛이 없는 음식도 중 같은 건 달게 먹어. 우린 바로 공양을 하니까. 근데 진짜 그 음식점을 하는 분들은 음식이라는 게 그게 주인의 그 마음이고
이른바 말하면 정성이잖아. 그게. 네. 정성이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어떤 마음이 들어니까 음식을 먹는 사람이 음식과 얘기를 나누는 거야. 주인의 마음이 어떤 주인의 마음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마음에 틀려 버리면 나는 중이니까 그렇다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뭐냐면 이걸 딱 그렇죠. 봤을 때 아 이거 이 사람 나 무시하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이 음식점을 하는 특히 이제 음식점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음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사람 아까도 그런 말처럼 음식이라는 음식점을 하는 분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이 먹고 나가는 거다 그게 아니라 음식은 뭔가 아니 고객하고의 대화다. 응?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음식점을 뭐 많이 다니진 않지. 그러니까 간단히 먹고 살고 시간도 그냥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그러잖아. 무슨 뭐 미국 사람들하고 보면 밥 먹으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 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뭐냐면 우리 참 이상하게 컸어 우리는 그지? 밥 먹을 때 말하지 말라고. 이게 뭐냐? 숟가락도 이거 세워가지고. 이따 올라가고 말이지. 그런 풍토에서 컸으니까. 네. 내가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꼭 밥을 먹고 그럴 땐 다른 종교 있는 사람 주기도문 하지 않냐. 어디 가든지 우리 불교도 뭔가 하니 감사합니다. 뭐 어때 부처님이든지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고 그럼 소화도 잘 되거든.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뭔가 하니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음식을 앞에 놓고 순간이나 대화를 나누거든. 대화를 나누.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나중에 강연할 때 한번 써먹어도 될까요? 어? 음식은 대화. 아, 그 굉장히 좋은 카페 왜냐면 같아요. 네.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제가 설득 커뮤니케이션 전공을 했는데 고객의 혀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고객의 뇌를 설득하는데, 그렇지. 그죠? 고객의 뇌를 설득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내가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직접적으로 말로는 하지 않지만, 자, 이게 고객에게 보내는 제 말입니다, 제 메시지입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준다면 창피해서 거칠게 못할 것 같아요. 쩡쩡하게 허투루 못할 것 같아요. 토마스 칼라일의 사토 리잡스에 보면 요즘 뇌라는 말씀하셔서 근데 네. 이게 두뇌 보면 K2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식욕 중추하고 섹스 중추가 같이 붙어 있어. 같이 붙었지. 그 식욕 중추하고 성욕 중추 붙어 있어가지고 보통 결혼해서 부부가 깨가 쏟아지게 되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거든. 요것도 써먹어도 될까요? 근데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데 이게 잠깐 먹는 사람들은 이게 한쪽이 그러니까 딱 보면 거식증이나 많이 먹는 사람 이런 데는 사람 보면 뭐나 모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음식 그러니까 왜 플란스 음식이 비싼 거라. 그 사람은 음식 가지고 예술이잖아요. 음식이 예술. 그렇죠. 음식은 예술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음식은 섹스다. 음식을 먹는 섹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네. 음식을 먹는 건 섹스, 미각이 아니라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냐, 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뭐냐면 그런 얘기 하잖아. 뭐 남녀 관계하면서 먹었다 그러잖아, 먹었다. 한 그릇 했나? 음식을 섹스하는 것도 먹었다 그런다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표현이 기억이다. 이야. 그러니까 뭔가 음식은 대화이고 섹스다. 그러면 적어도 주인이 말이지 이게 섹스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있지. 그런 게 다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뭐 음식에 대해서는 뭐 일가견을 갖고 그렇진 않지만 옛날에 그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음식처럼 중요한 게 있어. 음식처럼 중요한 게 없지. 우리 삶이 음식이니까. 원천이죠. 원천이지. 네. 예나지 원천이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진지한 자세로 내가 장사가 왜 안 될까? 아까 참 좋으신 말씀이 뭐냐면 그게 내가 가슴에 찡 와 닿는데 브랜드 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장사하는 거다. 사람이 장사하는 거야. 어떻게 그러고는 내가 나중에 좀 한번 써먹어. 내가 써. 네, 맞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식당 가서 가장 기분 나빴던 게 맛이 없는 것보다 아니면 오히려 잘 먹고 나왔는데 굉장히 불쾌했던 경우들이 대부분 뭐냐면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굉장히 예의가 없다거나 반말하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근데 또 한 군데 갔을 때는 이제 고기 삼겹살만 하는 밀집된 곳이에요. 근데 그 집만 사람이 많아요. 근데 보니까 뭐 특별히 맛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근데 딱 가보니까 하나가 차이가 있는 게 스님 삼겹살집 가면 보통 아줌마들이 이렇게 삼겹살 이거 앞에 앞치마 입고 서빙하잖아요. 거긴 대학생들이 하더라고요. 청바지 입고 하얀색 티딱 입고 다 먹고 나오면 입구에서 한 명이 딱 와가지고
스님, 고객님 팔 드세요. 팔 딱 드세요. 뜨면 페브리지 뭔지 아시죠? 아. 탈취제. 탈취제. 그걸 샥 웃으면서 샥 다음에 오십시오. 이렇게 저랑 샥 뿌려줘요. 같은 집인데? 네. 저랑 같은 집인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니까 특히 남자들은 무조건 야 거기 가 무조건 방금 밥 먹은데 가자고 이렇게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지 마. 아우 미모도 주인이 그 아주 아이디어맨이네. 네. 대박이야 대박. 네. 그 대박. 아무튼 이게 보면 아까 스님 기타 치신 것처럼 뭔가 그 집만이 할 수 있는 차별성이 있는 뭔가가 그렇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창업 성공하고 싶다면 이렇게 절대로 고객을 가르치지 마라. 네. 그 내용입니다. 이게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앉혀놓고 너 왜 밥을 이렇게 먹니가 아니고 내가 만든 음식은 맛있어. 근데 왜 니네는 안 오니? 이게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맞아, 장사 맞아, 안 맞아. 되는 집 공통된 특징은요. 꼭 이러고 창문 밖만 쳐다보고 저 집은 왜 이렇게 저 집 막 미원 엄청 넣는데 저 사람 주인이 뭐 별로 안 좋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러고 탓해요 탓. 왜 내가 문제인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만드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프라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비교하고 연구하고 개발하려 하지 않아요. 맞아. 잘 되는 집, 못 되는 집, 뭐 3년 기준으로 창업 이후 3년 안에 84% 정도, 그러니까 뭐 어떤 자료도 78%라 그래요. 신문사마다 지들 맘이야.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망한다라고 폐업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비율을 따져봤더니 자영업하는 사람들 중에 남는 10몇 %는 15, 6% 정도는 끊임없이 대학 부설 기관이라도 가서 외식 창업 아카데미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해요. 공부하고. 그래서 어떻게 접대를 해야 되는지 인사말 하나도 어서 오세요가 아니고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거. 어서 오세요라고 하면 고객이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너랑 나랑은 종업원이고 손님이야라고 판단을 하는데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순간 네 안녕하세요가 돼요. 어서 오세요라고 하면 대답이 뭔 줄 아세요? 미국 가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당하는 게 아니고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6개월 동안 안 고쳐져요. 아무리 양놈들하고 있어도 저쪽에서 아침에 복도에서 딱 도미토리 아침에 만나잖아요. 굿모닝 그러면 예스 그래요. 굿모닝 해야 되는데 예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서 오세요 그러면 맞네. 네 말고는 없어요. 저쪽에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가 되고요. 어서 오십시오. 손님이 들어가면서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조금 더 비싸지고 높아지면 소위 얘기해서 파인 다이닝을 하는 데 가면은 안녕하세요라고도 안 해요. 딱 홀 직원이 나오면서 반갑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 당신을 모시고 접대할 준비가 저희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예요. 인사말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맞아요. 그 제가 그러니까 느껴진 게 하나 있는데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난번에 그 제프리 이멜튼가 지의 사장이 와서 얘기했는데 뭐냐면 모든 제품들이 전부 다 주문 생산이야.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켜야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도 하나하나 새로 짜는 거라. 기계도 그 상황에 맞게 전부 다. 그러니까 고객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은 빅데이터라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 고객이 뭘 원하는가 한 사람. 내가 옛날에 포장마차 아까 얘기했잖아. 포장마차에 그때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때 포장마차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으니까 그걸 꼭 해야 되니까 그래서 꼭 돈을 벌어야지 뭔가 매일매일 살 수 있으니까 서바이벌 게임이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어올 때 이 사람이 다음에 또 오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면밀히 뭔가 뭐 하면서 버릇이라거나 관찰해서서 실제로. 그리고 뭘 더 저 사람이 들은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늘 꼼장어 좀 뭐 리필이라든지 그러면 그 사람 기억을 해야지. 그렇죠. 메모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한 사람 꼼장어 더 드세요. 그 다음에 왔을 때 감사합니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커리어랄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걸 철저히 뭔가 내 것으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 떨어져 나가는데 인생 음식 천지빛깔인데. 그렇죠. 본인이 왔는데 다 기억을 해주고. 그렇지. 저번에는 그 꼼장어 드셨는데 그렇지. 뭐 뭘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그 이데아가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 놓쳐버려. 천지빛깔인데 다. 맞아. 진짜 확 와닿아요. 우리 김유진 씨가 하시는 식당이면 가고 싶어요. 그런 마인드면. 근데 왜 본인이 직접 식당 안 하세요? 그런 거? 창업? 저는 냉정히 분석을 해보니까 막 웃고
고개 숙이고 할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 오히려 채찍 들고 회초리 들고 그럼 바지 세우면 되잖아요. 선수를 이렇게 그 단련하고 조련하는 것들은 오히려 제 성격에 잘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해봐라라고 하면은 저는 그게 조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보다 잘하는 분들을 옆에서 열심히 보필하고 그분들이 더 빛날 수 있게 광력으로 막 이렇게 빛내고 있고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르치를 하지 마라 이런 걸 또 떠올려 보면 장사가 잘 되는 집일수록 가르치려고 하는 집들도 많아요. 그렇죠. 예. 서비스가 개판이야. 예. 가서 스님 시키면요 한 30분, 40분을 기다려야 돼요. 배를 막 계속 막 누르고 나중에 결국 제가 마지막까지 해본 방법 중에 손님이 너무 많아서 그 식당에 안에 있으면서 전화했어요. 전화 받더라고. 네. 어디 앉아 있는 손님인데 빨리 와서 주문 좀 받아달라고. 네, 막 그런 집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되게 잘 되는 집인데 자기들이 뭔가 실수를 했거나 음식에 머리카락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한 사과가 먼저잖아요. 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진짜 이렇게 얘기를 에이 아재야 참 그 성격 별나네. 그럴 수도 있지 그거 참네. 자 됐지.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돈 내고 먹는 건데 기분 확 상해요. 그래서 성질을 내려고 엎으려고 일어서다 가만 생각하니까 여기 맛있거든 다음에 또 와야 되거든. 그럼 또 참아요. 진짜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고 근데 그런 집들이 계속 문전성시해요. 또. 그러니까 그 정도의 팬덤을 구축하고 있는 팀이라면 네, 욕하는 집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네, 있죠. 네, 근데 제가 얘기했던 절대 손님을 가르치지 말려고 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이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 너는 이해를 못하니라고 하는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주 유명한 뭐 하루에 3,000그릇씩 팔리는 집이 고객한테 당신 주문 좀 기다려봐 이런 느낌은 아니고 뇌가 없는데 가르치려고 드는 게 문제인 거예요. 뇌가 없는데 내 건 좋은 거야 기가 막힌 거야. 그게 뭐냐면 저희는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성심성의껏 음식을 만듭니다라고 하는 것만큼 무식하게 고객을 가리키는 게 없다니까. 그렇죠. 예. 뭘 했는데 도대체. 아니 뭐 최고의 재료는 어디서 갖고 왔는데 자기 기준이에요. 지 기준의 최고의 재료래. 근데 그걸 최고라고 믿는 거죠. 정말로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은 내가 오늘 쓰고 있는 시금치가 진짜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걸까를 알아내기 위해서 주말이면 식자재 여행 다녀요. 섬 들어가서 이 유명한 곳에 한번 시금치를 써보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아까 스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대화라고. 내 대화가 곱게 가야 저쪽에서도 고운 말이 오듯이 정말 진심 어린 식재료를 내놓고 그 좋은 재료로 만들어내면 양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데쳐서 소금만 뿌려내도 맛있다고요. 그걸 하는 걸 주저하고 안 하고 게을러 터졌으면서 왜 손님이 안 오지? 라고 이런 거 아주 방만한 태도들이 문제인 거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음식도 음식이지만 그게 음식이 아까도 대화라고 마음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뭐가 느껴지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불친절하고 뭐 한다더라도 그 사람이 뭔가 자기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고 하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갖다가 그 음식을 하나 한다 하더라도 뭔가 하면 자기가 어떻게 굴복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냐면 이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런 것들 기업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이랑이나 모든 게 마찬가지인 것이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제가 성공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고 우리 저 김선이 마찬가지 아니야?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은 나를 버리는 거야.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나를 버리는 게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상대방이 내 가게에 들어오거나 내 물건을 쓰거나 뭘 하거나 이런 거거든.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이라거나 그 음식 하나에서 사실은 우리가 다 읽을 수 있거든. 칫솔이 하나 그저 팔려가지고 런던에 무슨 뭐 마켓가 있어. 네. 그러면 거기 메이드 인 코리아, 코리안 메이드라고 써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이 값 싸고 뭐 좋아 보니까 샀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칫솔을 쓰다 보니까 거기서 한국에 와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디 가서 모임에서 한국 얘기 나거든. 한국 이런 나라 이래버린다니까. 맞아요. 칫솔이 이게
칫솔이 한국이 아니잖아. 근데 한국에서 하니까 거기에 한국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을 때 보면 한번 먹어보면 그 다음에 뭔가 거기에 뭔가 아니 그 들어있는 거라고. 그 마음이거든. 대화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항상 무엇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혼신을 다해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되지는 않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방법을 또 한번 배워봐야 되는데 이번 키워드는 우리 김유진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죠. 네, 밥집은 밥이 맛있어야 한다. 그거 밥집은 밥이 맛있어야 한다. 이게 어느 분이 저 페이스북에 그 얘기를 올렸더니 네. 심지어 그런 얘기를 올리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기본적인 얘기를 가지고 뭐 현혹해서 혹세무민해서 책 팔려고 하는 거야라고 물음표를 했는데 중앙대학교 교수예요. 아,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 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인데 당신 인생을 여태 그렇게 살아왔겠구나요. 모든 게 곱게 보이고 모든 게 삐딱해 보이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밥집은 밥이 맛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대한민국의 밥집을 밥답게 만드는 집이 한 집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우리 다들 계시니까 스태프들한테도 여쭤볼게요. 대한민국 제일 비싼 쌀을 썼어요. 뭐 호남 평야께 됐던 간척 쌀을 다 썼어요. 이 쌀을 가지고 밥을 만드는 제일 큰 노하우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심지어는 영양학 박사들도 대답 못해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일본에 가서 연수를 받았어요. 저는 밥 소믈리에라는 직업이 있어요. 밥 소믈리에. 그리고 밥 소믈리에는 한국인도 150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가지고 있냐? 현대그룹, 삼성그룹, LG그룹 이런 데서 내부의 직원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밥 소믈리에들을 교육을 시켜와요. 자격증을 따고. 가장 중요한 거 쌀을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만한 바위 덩어리 같아요. 건조가 잘 돼 있습니다. 물이 닿는 순간 그냥 스포이트처럼 쫙 빨아들여요. 이 쫙 빨아들이는 물이 중요한데 첫물이 대부분 봉투 딱 뜯어갖고서는 대야에다 집어넣고 물을 확 틉니다. 수돗물도 틀고 지하수도 틀고 그럼 그 안에 쫙 차서 더 이상 어떤 좋은 물을 줘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수위가 꽉 찬 상태에서 그걸 두어 번 씻고 나서 마지막에 생수 조금 넣어서 어머 우린 생수로 밥 줘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밥이 되겠냐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저희 조 교수님 모시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자영업자분들 중에 혹시나 나 답답해 미치겠어요라고 하는 집이 있으면 딱 한 번만 시도해 보시면 돼요. 밥이 맛있는 집은 반찬이 맛이 없어도 가요. 맞아요. 그냥 마른 김만 구워놓고 간장, 조선간장 조금 주고, 조선간장도 필요 없어요. 샘표 양조간장 따라주고, 그냥 깻잎도 미리 안 해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슬렁슬렁 묻혀놓고 싸놓은 거 해도 밥이 맛있으면 먹게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첫물이 중요하니까 집에서 제일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물을 처음 씻으셔야 돼요. 그게 핵심. 어차피 빤해요. 두 번째, 만약에 우리 방송을 오늘 이렇게 하지 않고요. 스튜디오 상황이 안 좋아갖고 제가 스님하고 만약에 이렇게 붙어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스님이나 저나 되게 답답할 거예요. 쌀도 똑같아요. 아니 20인분 하는 밥통에다가 15인분 집어넣고 얘가 빵빵하게 붙어 있으면 쌀들이 춤을 못 추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랑 똑같냐? 밥 다 됐고 봉원으로 넘어갑니다 했는데 뒤적여 주는 걸 깜빡하고 외출했다 돌아오면 밥이 떡이 돼 있죠. 밥이 떡이 돼 있어요. 매출을 당장 올리고 싶고 고객과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의 사랑을 얻고 싶으면 밥은 규정된 인분수의 3분의 1만 하는 거예요. 3분의 1. 밥솥에. 3분의 1. 네. 그래서 20인분짜리면 6인분에서 7인분만 해야 대류 현상을 통해 갖고 막 물이 끓으면 얘들이 막 춤추는 거예요. 막 그 춤추고 난 밥들이 오롯이 살아야 밥 숟가락으로 딱 떠서 넣었을 때 혀를 찔러요. 맞아. 혀를 이렇게 콕 하고 찔러요. 보통 한 번에 많이 해서 막 쟁여놓잖아요. 어디 가나 음식점마다 밥맛이 다를 수 있잖아요. 김치 맛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본래가 이 우주가 다 하나에서 나왔다. 하나는 뭐냐면 그게 하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그러지만 하나라는 말은 원래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만상은 전부 다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랑으로 다스려야 돼. 그것도 밥을 잘하는 것도 그것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밥을 잘하는 것도
그 소믈리에 그 사람이 뭔가 그 연구를 해서 뭐가 나오거든. 진짜로 쌀이 전부 다 살아있는 생명체거든 다. 모든 게 다 살아있는 거야. 바위 덩어리 살아있는 거야. 바위 덩어리가 어디 살아있어? 바위 덩어리가 아니거든. 바위 덩어리도 뭔고 아니. 이른바 말하면 근본 원리로 말한다면 우리가 모든 게 원자 전자로 돼 있다 그러잖아. 이 원 다 마찬가지. 다 쌀이나 바위나 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상이 모두 통하게 되면 전부 다 춤을 춘다. 마하무드라야. 그러니까 정말 밥을 하나 김치 내가 하나 그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어느 집을 가는 집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집에 음식점을 가지 않고 집에서 법당에서 이제 밥을 먹고 왔는데 그 집은 내가 꼭 가는 집이 있어. 왜냐? 아 이게 김치가 장난이 아니야. 밥은 둘째치로 김치 맛이. 어떻게 김치를 김치를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주인한테 김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어떻게 김치 이렇게 맛있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들 특별한 어떤 그런 정성이랄까 그 사랑으로 만드니까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 밥이라거나 모든 것들이 이게 뭔가 그렇게 정성으로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엄마가 만들어준 김밥하고 슈퍼에서 사온 김밥하고 어떻게 마시냐? 아이들 금방 알아. 거기에 전부 다 엄마가 만들어준 건 맛이 다르잖아. 네. 그러니까 뭔가 음식을 만들거나 밥을 하는데 진짜 밥집은 밥이 맛있어야 된다. 그건 당연한 게지, 그지? 근데도 당연한 게 진리거든. 등잔 밑이 어렵거든. 네, 진리는 또 단순하고. 그렇지, 네. 그렇지. 근데 결국 스님 말씀이 사랑이라는 게 20인분 하는 밥솥에 6인분만 해라. 이 뭐냐면 결국 정성을 들이고 몇 그렇죠. 번을 네, 하더라도 몇 번을, 네, 네. 내가 직접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그 과정을 거쳐라. 자, 아무튼 이 정성 그다음에 사랑이 굉장히 이 대박을 만들어내는 비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다음 키워드 창업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라. 기름이 줄줄 흐르는 사진을 붙여라. 네,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네. 대한민국 고깃집들의 80%는요. 겉부분에 큼직하게 빨간색 마블링된 한우 네, 사진을 네. 붙여놨어요.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그 사진 한 장과 그 앞집에는 사진이 뭐가 있냐면요. 숯불 위에서 막 불이 올라가고 위에는 연기가 쫙 뿜어져 나가는데 아주 그냥 이렇게 노르스름하게 익어가는 사진 두 장을 딱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왼쪽 사진에 반응하는 인간에 대해는 저 집은 싱싱하겠네 고기가 깨끗하고 저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오른쪽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 사진을 딱 봤을 때 드는 느낌.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맛있다. 네. 근데 왜 빨간 사진들 그렇게 걸어놓은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고기 쓴다. 뭐 좋은 이런 고기를 거죠. 쓴다는데 네. 좋은 고기를 쓴다를 갖고 저거 맛있겠구나 가는 데는 한두 과정을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뇌는 그걸 제일 싫어해요. 이게 고기 땡기네. 뉴로마케팅의 핵심인데 뇌는 지름길을 좋아해요. 그래서 글자가 꼬불꼬불 있는 것도 싫어하고요. 가게 이름인데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치약 칼국수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치약 칼국수면 면은 뭐 썼지? 국물은 뭐지? 이런 노력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뇌에 붙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칼로리가 줄줄 흐르는 사진을 붙여라라고 한 거고. 이런 거예요. 지금 음식이라는 게 미각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미각이 색성, 향미, 촉보. 눈으로는 색깔을 보고 귀로는 뭐라 소리 듣잖아요. 네. 코는 냄새를 맡지, 혀로 맛을 감촉하고 몸으로는 촉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분화돼 있다고. 근데 원래 이게 다 하나예요. 원래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바깥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외부의 어떤 그런 그 대상을 감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화돼 있는데 결국 고도로 진화된 우리 지금 이른바 말하면 질량체잖아. 그렇죠. 시간과 네, 공간의 질량체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떠났다, 죽었다. 그러면 이 질량체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먼 고하니 생각만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음식 같은 거나 모든 걸 전부 다 할 때 이게 뭐냐면 감각을 전체를 이용하는 작전을 쓰는 게 장사에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게 눈, 귀, 코, 혀몸이 따르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감각은 공동으로 바깥으로 나와 있지만 하나다. 그래서 고도의 존재가 되고 도인이 되고 어떤 경기 딱 올라가 버리면 이게 하나로 딱 만나 버려요. 지금 너무 근사하게 정리를 해주신 게
마케팅하는 모든 회사들은 전 세계 유명한 기업들도 그렇고 이런 겁니다. 고객의 오감을 만족시켜라. 근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오감은 미각다로, 시각다로, 청각다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건 통일체예요. 이 중에 단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결국은 완전체가 못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스님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스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우, 하나로 깜짝 이게 놀랐습니다. 원래 안입이 설시 우리가 이렇게 3차원적인 존재 말고 육신을 떠나면 4차원이 돼. 네. 5차원, 6차원, 고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도 전부 다 생각으로 저기 가야 되겠다, 안 가야겠다. 네. 그 순간에 하나의 모든 감각이 한꺼번에 판단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음식점 가야 된다, 뭐 그 맛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 네네. 전체적인 우선 들어가기 전에 뭐 맛을 뭐 어떻게 알아?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통합되는 거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오감에 대한 어떤 그런 이른바 눈, 귀, 코, 몸이 대상을 할 때 식이라는 게 들어오거든. 눈으로 대상을 보면 정보가 딱 찍히잖아. 그 정보라는 게 전부 다 콘센서스가 되고 하나가 될 때 그때 뭔가 아니 그 사람의 기억에 두고두고 남는 거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키워드. 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뉴로 마케팅을 공부하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뉴로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은 이 얘기를 이미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뉴로 마케팅은 이런 겁니다. 감각에 관한 이야기고 뇌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무의식 세계를 건들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와도 대화가 안 되고 사랑할 수 없고 설득할 수 없다라는 아주 간단한 명제입니다. 쉬운 예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두 가지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왼쪽은 맥도날드의 프렌치 프라이라고 하는 감자튀김을 갖고 왔고요. 오른쪽은 똑같은 빨간 종이봉투에 똑같은 감자칩을 넣었는데 두 개를 놔두고서 사람들에게 백이면 백 어느 걸 선택하실래요? 라고 한다면 어느 걸 MC분은 어느 걸 그러니까 선택하실래요? 브랜드 없는 거랑 있는 거. 없는 거와 있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럼 있는 거 하지 않을까요? 있는 거죠. 네. 그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렇죠. 신뢰고 네. 이게 브랜드거든요. 우리가 익숙하게 다중 노출이 되어 있고 오랜 시간 감각 속에서 인식이 되어 있으면 인식되지 않은 것들을 거부하려고 하는 네.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신장 개업을 했는데 저 집에 뭐 상호고 로고고 이런 것들이 좀 세련되게 해서 저 집은 괜찮겠는데 라고 하는 건 무의식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봤던 그동안 인생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저렇게 문이 생긴 집은 자동 문이 생긴 집은 들어가니까 시원하더라. 간판이 저렇게 네온 사인으로 세련되게 돼 있는 집들은 뭐 지방에 있는 어떤 소도시에 있는 막 네온으로 이렇게 싸구려로 해놓은 것보다는 LED로 한 집들이 훨씬 더 분위기가 좋더라라고 하는 걸 무의식에 다 축적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뇌의식을 무의식을 건드려서 꺼내내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들고 대화하는 게 바로 뉴로 마케팅이에요. 참 좋은 얘기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현재 의식 눈에 보이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래요. 이거 풀어야 되겠지만 그건 10분의 1밖에 안 돼. 10분의 9가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근데 그게 결국 빙산이 녹으면 바다가 되잖아. 네. 무한과 통하는 거거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닥터 스포크라고 이 스포크 박사가 뭔고하니 갓난쟁이 엄마 뱃속에서 지금 갓 태어난 거야. 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이 뭘 알까 싶어가지고 실험을 했어. 갓난쟁이에다 설탕물을 스포이드로 한 방울 딱 갓 태어났어. 얼마 안 됐어. 딱 떨었더니 기분 좋은 표정을. 아무 정보도 없는 거야. 아무 정보도 없는 엄마 뱃속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스포이드로 레몬즙을 딱 넣었대. 로비 레몬즙. 찡그리고 막 웃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닥터 스포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이게 태어나기 전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 뭔가 가지고 있구나. 그 사람들 보면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 일식을 좋아하는 사람, 양식을 좋아하는 사람 있지. 그 대체로 보면 이제 이렇게 가면 양식을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 가면 우린 대한민국 배달결이 아니야, 그지? 근데도 보면 이게 뭔가 알 수 없는 저 밑바닥의 무의식에 우리가 불교에서 뭐 금생이라 전생이라 그러지, 그지? 이게 다 쌓여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단순 오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결국은 우리 밑바닥에 있는 근본적인 정보가 코드가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음식점을 하거나 뭘 하거나 어떤 걸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저 전문가들한테 공부를 하거나 이 공부가 끊이면 맨하탄에 가면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지. 그 뭐냐면 이 식당은 뭐냐면 자신만만한 거야. 왜냐? 그 식당에 들어올 땐 절대로 턱시도 해가지고 꼭 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 내가 동양에서 봤으니까 머리가 이렇게 깎았으니까 이상하잖아. 그래서 주인한테는 왜 이 집은 꼭
턱시도 입고 이런 사람들도 그냥 나는 턱시도 안 입고 이제 초대한 사람이 턱시도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스님은 왔는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경건한 자세로 음식 먹어 오는 그 자체가 이른바 음식 맛을 뭐라 훨씬 더 감미하게.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음식 왜냐 그 자세가 내가 음식을 이 집에 먹으러 올 때 어떤 그 기본 밑바닥에 이 집은 뭔가 하니 이런 격식이 필요한 집이라면 음식을 먹을 때도 뭔가 하니 이 자세가 나타.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 그러니까 그 음식점을 딱 이렇게 뭘 한다고 그럴 때 뭐냐면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올 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 분위기를 좀 뭔가 그 분위기가 바로 사람이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껍데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여자는 참 분위기가 있어. 저 남자는 참 분위기가 있어. 분위기가 그게 사실 죽여주는 거거든. 말 아닌 말이거든. 말 불문문 이런 말 아닌 말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거든. 마음의 귀로 듣고 마음의 귀로 또 맛을 보고 마음의 혀로 보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 그 때문에 항상 그런 점은 정말 전문가들한테 공부를 하고 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유진 씨가 이때까지 컨설팅 하신 분들 많잖아요. 네. 다 성공했습니까? 100%? 예, 100%. 100%? 네. 진짜요? 이유는 질 게임 안 해요. 질 게임을 안 하신다. 상담을 할 때부터 이 사람이 내가 건드려서 최고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하고만. 왜냐면 소모전이에요. 소모전이고 무료 강연 안 하기로 유명해요. 그 이유는 그건 그렇게 해야 돼요. 무료로 강연을 하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무료라고 들어요. 그렇죠. 스님 방금 말씀하신 거 갇혀 있고 음식을 먹으면 다른 달라지는 거 것처럼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걸 제가 1인 개인당 20만 원, 50만 원씩 받으면 이분들은 제 늘 토식까지도 안 주려고 뇌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다르죠. 그렇지. 그럼 오늘 얘기해 주신 이 키워드만 일단 딱 지키면 가능합니까? 절대 망하지 않아요. 아니 제가 이번 신간에다 그런 카피를 썼는데 남들을 다 망해도 이거 오늘 이 얘기 드린 노하우만 지켜주실 수 있다면 그런데다가 철학적으로는 오늘 지광스님이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겸비해야 돼요. 저는 설득하는 방법을 얘기했다면 내게도 철학이라는 게 있어야 되라고 하는데 그건 아까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결합만 시킬 수 있다면 이거 혹시 시청을 공짜로 하나요? 네, 공짜예요. 아쉬워. 그러면 그럼 스님 제가 궁금한 거 마지막으로 하나 네네. 여쭤볼 게 있는데 오케이. 저희 동네 가면 아주 좋은 위치예요. 그리고 막 사람도 많이 다니고 이런 곳인데 늘 한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씩 계속 이 가게가 바뀌어요.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그 옆에 보면 사람들도 별로 안 다니는 약간 후미진 골목 안인데 사람이 미어 터져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거 뭐 장사도 그렇고 이 돈복을 타고 나야 되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정말로 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요. 복이라는. 왜냐하면 이른바 말하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거든. 벌 받을 짓은 벌 받는 거야. 이 우주가 인과니까 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시면서 뭘 하시면서 하더라도 우선 근본적으로 내가 복 받을 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복 받을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바지하고 헌신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항상 꼭 생각해 내가 지금 어떻게 장사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로운 어떤 그런 장사를 하고 있는가. 이런 어떤 대의명제 입각해가지고 음식을 만들거나 종업원 관리나 매장 관리라거나 아니면 모든 관리라거나 기업 관리 같은 것들을 갖다 끊임없이 게으르고 나타할 때도 있거든. 우린 절대로 게으르고 나타해가지고 성공할 수 없어. 이건 생명 같은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한마디 하시죠.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치면 끝장이에요. 지치면 생각하는 걸 그만해도 혹은 몸을 움직이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연구를 하는 것도 분석을 하는 것도 지치면 끝장이에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아내한테 잘해주셔야 돼요. 남편한테 잘해주셔야 되고 바로 옆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남편과 아내를 설득 못하는데 생면부지의 고객을 설득한다? 죄송, 그럴 일은 없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아침에 일어난 가족들에게 최소한 하루에 3번은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공댕이도 툭툭 쳐주고 등도 쳐주고 해주시면 마지막까지 다 쓰러져도 혼자 살아남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우리나라 골목이 살아야지만 대한민국이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골목에 있는
뭐 소상공인 여러분들, 자영업자 그리고 재래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찾아가서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서 골목이 살고 서민이 살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